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의 최고의 그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연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뭐 참 한 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옆에도 글을 써 놨지만,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갖 변화에 응하고 변하고 화하면서 세상이 변하는데, 그것의 주처가 무엇인가? 즉 주인이, 즉 가장 대장이 누군가 봤더니 각자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의 어떤 그 주체를 몰고 가지만, 그런데 막상 사람들마다의 그 품고 있는 그 마음이란 놈이 각자의 그 사람들에게 주소가 있는가?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어디 거주한다 그러면 거주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고 변화에 응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 봤더니, 마음이란 놈은 봤더니 우리 몸 어디에도 주소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마음이 주소를 머리로 정했다. 누구는 뭐 가슴에다 정했다. 누구는 뭐 배에다 정했다. 이런 얘기들 할 수는 있으나 실상 뭐 없어요. 사람의 손과 발, 모든 그 사지의 기능이나 우리의 그 오장육부의 기능들 다 주소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들어가서 이제 참 위에서 또 그 담즙을 걸러내서 간으로 보내고 심장으로 보내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서 또 소장에서 또 거치면 각각의 그 장기로 가서 대장을 거쳐서 이제 참 찌꺼기로 나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소화를 시켜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것을 그 기운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마음이란 놈은 어디 주소가 없어요. 어디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좀 일러주세요. 난 아직 내가 어떤 마음의 그것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여 정말 마음이란 놈은 어디 있다라고 주소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저한테 일러주시면 좋겠고, 그 주소가 없으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행위, 뭐 참 사람들이 그 서로의 믿음, 또 의심, 의혹,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실상 보니까 주소가 없는 마음이라는 놈이 이렇게 행하고 있더라.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은, 그래서 이제 이 불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일체유심조.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 유심조 할 때 유자는 오로지거든요. 오로지. 어? 일체 만법의 모든 행위나 법이나 뭐나 결정된 모든 것들은 마음이 좋아하는 거죠. 마음이 좋아. 그러니까
어제까지 좋았던 것도 오늘 싫어질 수 있고, 또 지금 좋았던 것도 금방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게 마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마음에 담겨져서 마음이라는 게 들어갔다 또 나왔다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어떤 대상을 보고, 이 대상을 보고 이제 마음이라는 게 들락날락 한다고 보면 이게 비낭아리인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응? 비낭아리. 이 비낭아리 속에서 들어가면 없고, 거기서 나오면 유. 그래서 끊임없이 있다, 없다의 상태를 만들어 가면서 각각의 사람들이 호흡으로 좋아하고 나쁜 거. 이거 참 누가 좋아하라고 해서 좋아했나요? 아니면 누가 싫어하라고 해서 싫어하나요? 이것이 때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참 어제 먹었던 김치가 아주 참 싱싱한 김치가 그렇게 맛있던 것이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오늘 똑같이 맛을 내는 김치를 먹어도 또 싫어지는 거죠. 이거 그 조화가 이 만법의 조화, 우리가 이제 조화 변한다는 얘기죠. 이 만법 변하는 거. 그런데 이 녀석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가 뭐 하라 그래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지가 때때에 변하는 것에 응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마음법이 들고 나는 자리가 마음이다. 또 마음이면서 마음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이 신입니다라는 하죠. 정말 사람 외에 신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 할 때는 앞에다 정자라면 쓰면 우리가 이제 품고 있는 머릿속에 담고 있는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신경계통이다, 신경계통이 뭐 경락이다, 전부 다 이 신자를 쓰더라고요. 신이란 것은 변하는 것의 주체이고, 변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의 주체가 신이에요. 뭐 신을 따로 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사람이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이제가 흘러가는 중심이 무엇이 중심이 됐어요? 물질 중심이 되잖아요. 물질은 뭐예요? 유의 존재죠. 유. 있다 없다의 관계예요. 즉 네가 뭐 많이 가지고 있냐? 재산을 얘기할 때 뭐 물질이죠?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물질에 있다 없다에 쌓여져 있는 정신은 있다 없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어떤 물질에 대한 추구하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상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받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예요? 정신이 허해지고 피곤해지죠.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정신병이에요. 요즘 말은 조현병, 좀 미친 사람처럼. 사람은요, 미치는 거, 정신병자 되는 거, 순간이에요. 순간.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증상인데, 실상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조차도 없는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노력을 하지만, 실상 마음이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참 멋있는 말이 있죠. 불가에서 말하다 보면 일종의 화두라고 하는데, 부모 미생전에 한 물건이 있었다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그런 얘기를, 이제 화두가 있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도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전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로는 그런 건데,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희의 아름아름으로 말장난 하는데, 답은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답이에요. 너 알아? 너도 몰라. 그럼 나는 알아? 아니야, 나도 몰라.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이 좀 잡다라한 얘기를 꺼낸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또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 그렇구나,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정신을 거기다 안 쏟아야 편하지, 어떤 일에 자꾸만 정신 쏟아 그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지나갈 때까지 괴롭죠. 그래서 내가 오늘 마음이란 놈은 주인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 빈 항아리다,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라 나는 몰라도, 마음이란 놈은 실상 보면 주인이 없고 또 주소도 없고 빈 항아리입니다. 이것만 참 가슴에 담으시고, 그래, 그 스님이 참 빈 항아리를 아는구나, 참 이렇게 참 담아두시면 행복을 찾아가는 첫 걸음을 띈 겁니다. 한 걸음씩. 이후로도 몇 번에 나누어서 과연 행복을 어떻게 해야 가져가느냐. 뭐 결론은 그거예요. 빈 항아리에 풍덩 들어가면 없어지고 나오면 있는 것이 존재물의 유와 무가 같은 자리에 있더라. 그 얘기를 뭐 나도 좀 풀어서 하는 것 뿐이지, 뭐 나라고 그걸 맡다 마음이라는 건 어디 있다, 난 몰라요. 마음 주소가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들과 저랑 똑같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제 참 많이 변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서나 그 사정상 참 너무 급하게 변해왔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150년, 200년 해야 될 일을 우리 뚝딱뚝딱 그냥 뭐 한 30년 만에 맞춰버리고 그냥 또 뚝딱뚝딱 해가지고 또 그냥 좀 더 발전해 나가고, 참 세계에서도 참 없는 그런 참 씨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은 사람 씨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한류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죠. 한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과연 이 한류라는 그 말이 어디서 얻어졌는가? 한류. 아니, 요걸 조금 이제 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요 한류. 그래, 이제, 참, 우리나라가 참, 한류라고 하는 말을 쓴 지가 벌써 그래도 한 30년 이상, 한 4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 계산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참, 우리의 상품이 된 한류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참 세계 사람들이 참 아주 우리 한류에 아주 좀 많이 좀 꼽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번 내가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났는가 한번 이제 좀 더듬어 봤습니다. 봤더니 한류라는 말을 우리나라가 쓰게 된 것이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어쨌거나 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반도에 위치해 있는 그 나라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참 크든 작든 자기들 역량에 힘 닿는 대로 우리나라의 선수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이라는 참 대화의 장, 어떤 경기의 장을 좀 만나서 세계 스포츠의 어떤 것을 즐기는 것이 이제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야 뭐 그들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우리들의 문화나 생활들을 접했을 것이고, 또 막상 들여다봤더니 그 나라는 조그만데 말이야, 참 우수한 문화를 가진 나라야 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이제 참 담아가지고 가서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는 참 뭐 K-팝이라든가 참 대단한 어떤 문화의 어떤 장들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장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8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88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경위를 내가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1981년도 5월 달에
문교부 장관이 그 체육국 국장을 시켜서 현대그룹 회장이신 정주영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정주영 회장에게 올림픽 유치 민간추진위원회 임명장을 전해줍니다. 이게 이제 참 슬픈 역사의 한 도막인데, 뭐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이 이제 턱하니 이제 그 민간인으로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그 대장으로서 임명한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 이제 종이대 하나 쭉 하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전에 어떤 그 뭐 얘기라든가 상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장하고 이제 차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슬쩍 물어보죠. 내가 유치원장 이것을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 이게 누구의 어떤 그 보관이었느냐. 이제 우리 장관님이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뭐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좀 임명을 했나라고 하면서, 그래도 현대가 참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참 산업의 발전에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어떤 그 창조하고 또 그 회장님의 어떤 그 강인한 추진력, 참 그 탁월한 기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좀 높이 평가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말은 겉껍데기 거칠고, 당시에 이제 그 올림픽 유치의 그 상황을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그 1979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참 크든 작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산권이라든가 비동맹 국가들과 그 외교 관계 수립과 국제적인 행사를 한번 치렀으면, 또 그것을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결집력을 유도하려는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이랄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야심차게 1975년에 5월 달에 1979년 5월 달에 발표를 하죠. 우리도 올림픽을 유치하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 뭐 정말 뭐 아주, 참 대단히 아주 막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그 어른이 그 말씀하시고 불과 몇 달인가 지나서 뭐 12.6 사태가 이제 발생하면서 그 어른이 돌아가시게 되고, 올림픽 유치는 어쨌거나 정치권이라든 해서 이제 밑으로 이제 잠수를 타죠. 누가 올림픽 유치 신경 썼겠어요? 신경 안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참 5.18, 1980년대 항쟁을 거치고, 어쨌거나 이제 참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참 세계적으로 공표를 한 일이니,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 당시에 올림픽 우리나라에 IOC 위원이 있었어요.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부르죠. 참 그때는 뭐 총칼로 갖다 그냥 뭐 짓누르면, 뭐 워카바를 짓누르 버리면 갖다 뭐 꼼짝 못하는 세상이었으니까 바짝 쫄아가지고 이제 IOC에 들어가죠. 이름은 안 박힙니다. 들어가서 이제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딱 앉아서 당신 말이야, 우리가 올림픽을 치른다는 어떤 발표를 좀 전에 대통령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당신 만약에 올림픽 치른다면은 IOC 위원이 과연 우리에게 표를 던져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렇게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IOC 위원이 말을 못하고 겨우
책상 밑으로 손가락 4개 펴고 있답니다. 4개. 참.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4표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하나 찍을 것이고, 미국은 막 우리가 혈맹이 또 하나 찍어줄 것이고, 대만이 하나 좀 찍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국은 그래도 우리하고 또 어쨌거나 혈맹이 이 4표는 보장하겠다는 얘기죠. 손가락 4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표 가지고 올림픽을 치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포기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걸로 하자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당시 그 군사 정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문제는 나라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 나라가 창피를 당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군인들 그 짬밥 먹은 군인들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예. 각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국가적 차원으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체의 그걸로 돌려서 일단 돌리면 우리나라가 떨어지더라도 일본 나가오야하고 이제 붙는 과정이 되는데,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없으니 이거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유치를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는 뭐 떨어져도 좀 나라에 좀 덜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안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 그렇게라도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들이 고양이 목에 밥을 채우듯이, 야, 우리나라 그 삼성도 있고, 뭐, 여기저기 현대도 있고, 그런데, 야, 그 삼성 이건희는 좀 많이 배우고 좀 짱짱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정경이가 지금 현재 그 경제연합회 회장을 하니까 그냥 회장한테 주는 식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임명장 하나 보내. 그렇게 해서 1982년 5월 달에 정경 씨가 그 고양이 방울을, 정경 씨가 이제 고양이를 방울을 받게 됩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게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